오늘의 투자 사례는요, 서울에 거주하는 45세 자영업자입니다. 2013년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위치한 상가를 매수하셨고요. 안정적인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청량리 개발 호재에 힘입어 시세 차익도 기대하셨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투자 금액은 당시 2억 원이었고 현재 시세는 7억 원에 월 250만 원의 임대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청량리는 서울 동부권의 이 핵심 지역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세 차익은 조금 보신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월 수익과 시세 차익 괜찮은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요즘 어려운 시기에 특히나 코로나19 이 시대에 이 참 상가 투자 상당히 좀 어려운 결정이셨는데, 물론 2013년 기준이기 때문에 그때는 코로나19 이런 생각은 없으셨을 거라고 보지만 충분히 상가라는 부분은 상당히 매출과 관계되는 부분이라 상당히 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전략이 조금 다른 컨셉으로 접근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금, 특히나 들어간 자금, 그리고 현재 아직은 매도를 안 하셨기 때문에 현재 자산 가치로 충분히 시세 차익은 벌고 계시면서 동시에 월 한 250만 원 정도의 월 임대 수익이 나오고 있으니까 현금 흐름 나쁘지 않다. 자, 그래서 충분히 이분은 좀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는데, 자, 그 성공 요인에 대해서 조금 한번 몇 가지를 좀 분석을 좀 해드려 볼게요. 자,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청량리역 인근에 20평 정도 되는 이제 구분 상가로, 자, 우리가 보통은 이 토지와 건물이 같이 있는 통건물로 보통은들 생각하시는데 자금력이 많지는 않으시다 보니까 이분은 구분 상가를 매수하셨고 청량리역 인근 바로 2분 정도 거리에 대로변에 있는 일반 상업 지역에 상가를 이제 투자를 하셨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1순위로 뽑는 부분이 뭐였냐? 바로 이 상가 입지의 기준. 자, 이게 우리가 상식적이면서도 원칙적인 얘기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부분은 다 알고는 계시는데 지키기가 어려운 건데, 자, 이분 첫 번째가 교통 접근성. 자, 주변에 일단 지하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교통이 사통팔달되는, 결국은 인구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교통 접근성을 첫 번째로 보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 이게 상권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청량리 상권하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재래상권이거든요. 자, 그런데 재래상권에 일반적으로 오는 고객들이 어느 쪽으로 동선이 되는지를 아마 이것도 검토를 하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이 단순한 유동인구를 보느냐 아니면 고정인구를 보느냐라는 두 가지 컨셉에서, 자, 이거는 두 가지를 다 보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은 과연 그럼 상가하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바로 이 세 가지가 좋아야 되는데, 자, 항상 그렇습니다만 상가는 공실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 형성이 많은, 결국은 누가 들어와서 장사를 할지는 모르지만 계속 상점이 입점이 된다라는 거, 공실 없이 입점이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바로 월세면 월세, 차익이면 차익, 이 두 가지 수익률이 좀 높아야 되는 컨셉.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이러한 입점이 되려면 바로 이러한 상권이 만들어져 있거나 아니면 향후 만들어질 예정이 있는 곳, 바로 이런 곳이 우수한 상가인데, 자, 바로 이러한 우수한 상가를 잡으시려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일단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어떤 상가로 내 상가에 입점을 할 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시는 편의점, 약국, 자, 이거 누가 보더라도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듯이 과연 이 부분을 어떤 거로 맞추느냐, 이 바로 성장 업종으로 맞추는 걸 원칙으로 가야 되고요. 가능하면 상가는 나 홀로 툭 떨어져서 혼자 장사해서 혼자 돈 벌겠다? 안 됩니다. 자, 이런 거는요, 모여있는 상권, 모여있는 상가들로 구성되는 집심성 상가 권역으로 만들어야 되는 바로 이러한 상가들로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요즘 최근에 워낙 자동차가 많다 보니까 이 주차 공간도 확보가 돼야 되고요. 이 배우 인구 또 유동 인구가 또 풍부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제가 말로 설명드리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 상황을 한번 봐 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이론적인 것 중에 하나, 평당 수익률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단위 면적당 수익이 얼마나 나오느냐.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케이스가 한 세 가지 케이스입니다. 이게 A, B,
C타입이라 그러면 자, 우리가 보통 뭐 이게 20평짜리라 그러면 자, 같은 상가 평형 20평을 가지고도요. 자, 어떤 분은 나 여기 음식점 해놓고 5년이고 10년이고 돼지갈비 운영을 하십니다. 자, 이거 기준으로 보면 보증금 4천에 월 200, 충분히 임대 수익 나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를 이렇게 변형을 시킵니다. 자, 이거는요, 보통은 여기에 거주하는 고정수요일 경우에는 음식점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유동인구가 고정인구보다 늘어나는 경우에 자, 여기에 요런 치킨오프나 분식집으로 전환을 해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보증금 6천에 월 300으로 자, 같은 면적, 상가 면적인데 벌써 두 개로 나눠서 상가를 운영하는 방법. 그래서 이게 B타입이라 그러면 자, 점점 더 이제 역세권 위주로 사람들이 고정보다는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에는 핸드폰, 화장품, 주얼리, 잡화와 같은 바로 이 유동인구를 겨냥한 상점으로 입점을 해놓으면 각 점포당 뭐 보증금 2천에 100이니까 다 합치면 보증금 8천에 월 400. 자, 그러면 어떤 게 평당 수익률이 높은가라는 건 제가 어떤 걸 딱 A, B, C 중에 어떤 거냐라고 찍지 않아도 우리 시청자분들 바로 어떤 거다라는 거, 바로 이 C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평당 수익이 증가되는 상권, 거기에 성장 업종으로 입점이 되는 거, 거기에 유망 브랜드면 더 좋고 여기에 대형 상업시설이 인접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C로 박는데 자, 우리가 보통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희한하게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1, 2가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은요, 가능하시면 A타입을 투자를 하셔서 나중에 운영하시다 매도하실 때는 C타입으로 변형해 놓고 매도를 하라고 저희는 그렇게 컨설팅을 해드리거든요. 자, 이런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C타입으로 들어가지를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가 투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보면 상가는요, 우리가 미래를 보고 갈 것이냐 아니면 현재를 보고 갈 것이냐, 이거 분명히 나눠집니다. 보통 상가 투자, 특히 분양상가 이 분양받는 분들 보면 대부분 미래 가치를 보고 사시는데 미래는 당연히 두 가지 보시는 겁니다. 상권 성장성 그리고 신규 성장 업종이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미래 가치를 보고 가셔야 되고요. 자, 현재는요, 상가는 현재 현금 흐름, 임대 수익이 잘 돼야 현금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거는 바로 유동인구와 고정인구가 어떤 비율로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상가 주변에 같은 상가라 하더라도 상가 공급량이 많은지 적은지, 거기에 아무래도 들어오는 이 매출을 일으켜주시는 바로 이 수요층들이 재방문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요층이 또 이 연세가 있는 분인지 또 젊은 층인지, 바로 이런 부분들까지 보는, 바로 그래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좀 구분하셔서 중장기로 보는 건 당연히 미래 가치를 보는 겁니다만 현재의 상가 투자는 현재 가치의 보통 70% 정도를 좀 높게 감안하셔서 검토하시는, 바로 이러다 보면 절대 상가 투자는 실수하지 않는다는 점 감안하시고 투자에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